스콧 베센트 미국의 재무장관이 암호화폐 시장을 작정하고 폭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라는 단어가 뉴스에 뜨면 코인 시장은 반사적으로 몸부터 움츠립니다. 언젠가 저 계산기가 완성되는 날 코인의 암호가 통째로 풀릴 거고 암호화폐 시장이 붕괴가 될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자 컴퓨터 관련된 소식은 일단 지금은 골치가 아프니 일단 접고 보자 뭐 이런 마인드죠. 우리 채널에서도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 재무부가 내놓은 문서를 보시면은 이건 장르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코인을 향해서 날아온 경고장이 아니라 지금 미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앞으로 치르게 될 시험대에 가깝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줄, 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5글자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이 5글자가 왜 하필 리플 XRP의 전망과 이어질 수가 있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재무부가 이번에 양자 대비 태스크포스라는 민관 조직의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태스크포스라는 말이 거창하게 들리는데요. 한 가지 과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사람을 모아서 또 임시로 꾸리는 합동 작업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팀에는 정부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은행 같은 금융회사, 결제랑 청산처럼 돈이 오간 뒤에 정산을 맡는 뒷단 회사들, 그리고 기술 기업까지도 민간이 함께 안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이 금융권 전체가 쓰는 암호를 양자 컴퓨터로도 못 푸는 새 방식인 양자 내성 암호로 갈아타는 과정들을 조율하는 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요, 새로운 기술들이 판을 다시 짜는 동안에 미국 금융 시스템이 튼튼하고 또 안전하고 경쟁력 있게 남도록 돕는 조직이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 팀은 지금 작업반 셋으로 굴러갑니다. 먼저 첫 번째, 이 금융권 전체의 암호 전환을 조율하는 반. 두 번째, 금융회사의 시스템을 대는 바깥 업체들의 대비를 챙기는 반. 세 번째, 디지털 자산과 신흥 기술의 위험을 다루는 반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처음 듣는 의문이 있으실 거예요. 아직 세상에 없는 컴퓨터 때문에 왜 지금 국가 단위의 팀까지 만드는가? 이걸 이해하시려면 지금 우리가 쓰는 암호의 구조부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온라인 뱅킹도 코인도 기본 구조는 비슷해요. 자물쇠는 바깥에 누구나 볼 수 있게 달려있고 그 자물쇠를 여는 비밀번호만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입니다. 지금 컴퓨터로 봤을 때 자물쇠 생김새를 아무리 뜯어보더라도 비밀번호를 거꾸로 계산해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태까지 안전했었던 거고, 양자 컴퓨터는 바로 그 거꾸로 계산을 해낼 수 있다고 예고된 계산기입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하죠. 없는 계산기인데 왜 지금 움직이느냐?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먼저 지금은 풀지 못하는 암호 데이터를 일단 통째로 복사해서 쌓아뒀다가 풀 수 있게 되는 날, 이때 여는 수법이 실제로 거론되기 때문인 거고, 오늘 세워나간 금융정보는 오늘은 안전해 보이더라도요, 미래에 열릴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교체 작업 자체가 금융권 전체로 봤을 때 10년 단위의 대공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1월 이 미국 재무부랑 영국 영란은행이 공동 의장을 맡는 G7 사이버 전문가 그룹이 전환 로드맵을 먼저 내놨고요. 거기는 2035년이 금융권 전환의 대략적인 목표 연도로 적혀 있습니다. 물론 강제 시한이 아니라 기술 진행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목표라고 스스로 달아놨는데, 지난 6월달 대통령 행정명령이 연방정부랑 핵심 기반시설에 이 준비를 서두르라고 지시를 했고, 이번 태스크포스는 그 연장선입니다. 민간 쪽의 온도도 다르지가 않아요. 이번 발표에 이름을 올린 금융권협회 의장은 양자 대비가 미래를 위한 연습이 아니라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 위험관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보통 정부가 보안 문서를 쓸 때 코인은 위험 요인 항목에서 끝나죠. 근데 이번 건은 다릅니다. 은행 전산, 결제망과 나란히 디지털 자산을 아예 별도 작업반으로 얹었습니다. 어떤 이름이 정부 문서에 오르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요. 단속할 목록에 오르거나 아니면 지킬 목록에 오르거나, 이번 디지털 자산이 앉은 자리는 후자 쪽입니다. 미국 금융 시스템을 지키는 설비 목록 안에 코인이 정식적인 항목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오늘 제가 가장 눈여겨본 단어가 있는데, 이 미국 재무부는 이 팀이 챙길 항목으로 암호를 갈아 끼우는 능력, 영어로 크립토그래픽 어질리티라는 개념을 콕 집어가지고 명시했어요. 이 보안 표준이 바뀌거나 위협이 바뀔 때 잠금 장치를 통째로 교체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죠. 그리고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 이 생활 비유 하나 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전세대 도어락을 신형으로 교체한다는 안내문을 붙였다고 해보죠. 어떤 집은 도어락이 표준 규격이기 때문에 드라이버 하나로 10분이면 갈아 끼웁니다. 또 어떤 집은 잠금 장치가 몸체에 붙박이로 박혀 있어가지고 문짝째로 뜯어내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같은 안내문을 받더라도 집집마다 치를 만한 시간과 비용이 완전히 다른 거죠. 블록체인도 똑같습니다. 잠금 장치를 갈아 끼우는 절차가 처음부터 설계에 들어있느냐, 체인마다 다르고, 또 이번 재무부가 공인한 그 능력이 바로 이 갈림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이렇게 받아두시면 돼요. 국가가 시험을 예고했고요. 채점 기준에는 갈아 끼우는 능력이라는 항목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XRP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리플은 올해 4월달에 이미 리플 레저를 2028년까지 양자 내성 체계로 바꾸겠다는 준비 일정을 공개해놨고, 이번 안건이 나오기 넉 달 전입니다.
미국 재무부랑 G7이 가리키는 2035년보다는 7년이나 이른 자체 마감이고요. 더 눈에 들어온 건 그 시점입니다. 그 일정에서 올해 하반기는 양자 내성 서명을 기존 방식 옆에 나란히 붙여가지고 실제 환경에서 돌려보는 단계로 잡혀있고요. 미국의 재무부가 안건을 붙인 바로 이번 분기, 저쪽에서는 이미 시제품을 돌려보는 일정 자체가 겹치는 겁니다. 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니에요. 지난 6월달 리플의 엔지니어링, 이곳의 총괄 책임자는요, 리플 암호팀과 리플레처 재단 개발자들, 학계 연구자들이 이 재작년부터 지난해에 걸쳐가지고 양자 내성 표준을 함께 들여다봐왔다, 이렇게 밝혔고 바깥의 평가까지도 있습니다. 올해 4월달 그레이스케일 보고서가 이 전환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서 리플레처를 지목했다는 보도까지도 나왔는데요. 여기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연기금이나 은행, 수탁회사 같은 큰 돈은 자산을 사기 전에 반드시 서류를 요구합니다. 점검 항목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실사 절차죠. 이번 부로 그 실사에 새 질문 하나가 공식 후보로 올라왔고, 이 자산에는 양자 전환 계획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언젠가의 걱정에서 미국 재무부가 공인한 점검 항목으로 올라앉게 되는 순간 큰 돈은 답안을 낼 수 있는 자산과 아직 답이 없는 자산을 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XRP를 둘러싼 재료들이 대체로 그런 것처럼 이것도 가격을 당장 밀어올리는 재료라기보다는요, 큰 돈이 들어올 때 걸리는 돌을 미리 치워두는 재료겠죠. 이 급등의 불신은요, 늘 수급과 거시경제가 당긴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이맘때까지 이 태스크포스가 금융권을 향한 첫 번째 지침이라거나 점검 목록을 문서로 내놓고 거기에 디지털 자산 항목이 실제 문장으로 실리는 흐름들 가장 가능성 높게 보고 있어요. 그 근거는 총 3가지입니다. 1월달에 G7 로드맵, 6월달에 행정명령, 8월달에 태스크포스까지 이렇게 8달 사이에 3단계가 진행될 만큼 행정의 속도가 붙어있다는 거, 이 민간 대표부터 지금의 위험관리라고 말할 만큼 업계가 시급성을 공유한다는 거, 그리고 디지털 자산이 이 별도 작업반으로 존재하는 이상 결과물에서 빠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번 미국 재무부는 금융 시스템 전체의 자물쇠 교체를 조율할 수 있는 민간 작업팀을 띄웠고, 그 3가지 작업반 가운데 하나가 바로 디지털 자산입니다. 이렇게 양자 대비는 코인 시장의 공포 소지에서 기관적 및 치료기들 시험 과목적으로 자리를 옮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 안건은 이번에 나왔습니다. 리플레처는 안건보다 넉 달 먼저 답안 준비 일정을 공개해둔 아직까지는 몇 개 안 되는 응시자 가운데 하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양자 컴퓨터는 아직도 코인 시장의 시한폭탄인가요? 아니면 기관 자금이 치르고 들어올 입학 시험인가요? 댓글로 여러 가지 생각들 남겨주시고, 이 태스크포스가 첫 번째 결과물을 내놓게 되는 날 그 문서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미국 국채시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말 이상한 징후가 포착이 됐었고, 제 투자 경험상 강력한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위기는 곧 기회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른 XRP 급등 징후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급등 전날이었습니다. 리플 커뮤니티 정확히 바닥 매수 타점에 대해서 공지를 드렸었고, 그리고 8월 19일 새벽 6시에 업로드 영상 통해서도 XRP 최고의 급등 호재다, 강력한 급등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께서 믿지 못하실 만큼 XRP 급등 전 투자 심리는 상당히 싸늘했었는데요. 정리드리자면 XRP 매수 타점을 공지드렸고, 업로드까지도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어요. 바로 저녁부터 급등이 시작돼가지고 현재 총 42%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XRP에 대해서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이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미리 말씀드려놨죠. 아무래도 영상 통해 가지고 전달드리는 속보 타점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촬영 시간, 편집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딜레이 걸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플 전용 방통에서 발빠르게 속보 타점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창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거나 아니면 현재 보이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리플 XRP 급등 나오니까 어떻죠? 지금 매도해야 되나 아니면 더 보유해야 되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망설이고 어떻게 될지 이 방법 자체를 모르고 고민하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제가 영상 통해서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의를 주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메인 비중에 대해서는요, 이 장기적으로 보면서도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 그리고 단기 저점에 대해서 잘 살려나갈 수 있는 원칙 매매 활용하셔라 말씀드려요. 여기서 만약에 나는 바쁘고 신경 쓰기 싫고 이 투자 심리 흔들리기 싫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 자체가 궁금하고 답답해가지고 업비트 빗썸을 매일매일 거의 10분 5분 단위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팔기 아까워가지고 이게 바쁘고 신경 쓰기가 싫은 거지, 단기 고점에 목표가 걸어놓으세요. 그리고 단기 저점에 매수 타점 걸어놓는 거, 이거 1분도 안 걸립니다. 쉽게 설명드리지만 이
리플 정보방에서도 이렇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쉽게 리플 정보방 통해서 안내 도움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리플 XRP의 순간적인 급등이 나온 순간 이 구간 전에 2,300원이라는 단기 고점에 대한 목표가를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리플 XRP 차트, 기술력 발표, 여러가지 호재들, 그리고 심리적인 고점 부근 구간에 이렇게 매도를 미리 걸어놓은 이유는요. 상승이라는 파도가 찾아오면 그 다음은 주춤할 거고 또 내려오는 이 하락 구간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8월 22일 어땠습니까? 2,300원 단기 고점에서 목표가 정확하게 실현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분할 매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나올 때마다 어땠죠? 다시 한번 또 매수 진입을 하게 되는 건데요. 2,300원 라인에서 팔고 나와가지고 다시 리플 XRP가 하락했었죠. 그때 2,100원에 미리미리 매수하셔라. 이 지정가 매수를 통해서 걸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업비트 차트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렵게 생각하시면은 끝도 없이 어려워지는 시장이고, 그냥 내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은 정말로 신경 안 써도 되고 투자 심리 흔들릴 필요가 없는, 그냥 계속 수익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시장입니다. 몰빵으로 리플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 있는 시간이 아깝고 매수했던 매수 가격이 높다,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버린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시장이 가져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수익들에 대해서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고, 이 지난번처럼 리플 XRP 4,850원 라인에서 저희가 매도하고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여기서 기회를 놓치신 분들, 아직도 이 고점 4,000원 위에서 매수 평단가 물려 계신 분들 정말 많죠. 이때 못 팔고 계속해서 쳐다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1,400원 라인에서 매수 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었던 리플이 지금 2,300원까지 상승했던 수치는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퍼센트로 계산해봐도 60% 이상의 수익을 단기간에 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고점 2,300원에 매도하셔라. 이거 도달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말 그대로 똑같은 시장이다라고 할지라도 누구는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있는데 누구는 4,000원대 물려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쳐다만 보는 이 투자자들 간의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로 8월 18일 미리 리플 XRP가 급등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1,420원 라인에 대한 리플 타점을 리플 정보방에서도 안내드렸었지만 결국에 얼마나 단기 저점에서 잘 매수 활용하고 단기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느냐, 이 매수하더라도 매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익 실현하고 그 현금을 다시 또 챙겨나갈 수 있는, 마치 복리의 구조에 대해서 앞당길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나온 수익금도 다시 저점에서 매수한다면은 이게 바로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따른 리플 정보방 우리 채널 구독해 주신 분이라면은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문의 주세요. 그럼 어떻게 문의 주면 될까요? 현재 보이시는 영상 하단에 댓글창 고정 댓글이 있습니다. 이 고정 댓글에 보이는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입장 안내 도움 드릴 예정이고, 아니면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셔도 좋아요. 저희는 절대로 선물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만 문의 주시고,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희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문의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